네, 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분들이 많이 검색한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앞으로의 주가 전망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한 투자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MBN골드 정석일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도 업앤다운 종목이 굉장히 여러 가지 테마가 올라왔을 것 같은데 살펴보기 전에 지난주 정석일 매니저의 업앤다운 적중률부터 보겠습니다. 10개 종목 중에서 6개. 평소에 굉장히 높았는데 네. 이날이 조금 낮으셨네요. 그날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지난주에 수능이었잖아요. 아. 그래서 1시간 늦게 끝나는 바람에 저희가 장중에 이제 좀 얘기를 했었고 맞아요. 그때 또 시장이 또 뭐 그렇게 좀 변동성이 계속 있던 시장이다 보니까 좀 예측하기는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니까요. 오늘은 장도 맞췄겠다. 네. 100%의 적중률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업앤다운 종목 보시죠. 오늘 2차 전지 탄소 배출권, 로봇, 반도체, 제약바이오. 최근의 흐름이 계속 이래요. 정말 다양한 테마, 다양한 섹터의 종목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어떤 종목인지 주인공 보시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다시 하루 만에 반등 성공하면서 오늘 8%의 오름세를 보여줬고 에코와이는 오늘 급락, 이스페타시스도 하락, 반대로 제넥신과 펩테로는 올랐습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 뭘까요? 7에 있는 이스페타시스예요. 저희가 오늘 마감 특징주 시간에 잠깐 다뤄보긴 했는데 반도체주들이 좀 전반적으로 내렸어요. 네. 그리고 그 원인을 엔비디아에서 찾고 있습니다. 뭐 4분기 실적 둔화 이야기, 뭐 그런 그렇죠. 이야기 때문에. 근데 실상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의 주가는 그렇게 타격받지 않고 있는데 네. 왜 우리 증시에서 유독 반도체주들이 많이 밀리는 건지 이 여파가 좀 오래 갈까요? 일단은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좀 밀리는 또 이유 중 하나가 네. 뭐 역시나 이스페타시스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이 좀 발표되고 나서 전반적으로 이제 좀 차익 물량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시장에서 아무래도 반도체 섹터 쪽에 기대를 많이 했던 게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좀 발표되고 나면 분명히 실적은 또 잘 나올 거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정말 좀 엄청난 좀 퍼포먼스가 한번 진행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반도체 섹터들의 좀 주가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다른 섹터들이 오히려 조금 조정이 나올 때 되게 탄탄했어요. 네. 되게 탄탄했고 또 HBM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한 번씩 신고가도 이제 기록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좀 이어갔는데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한 이후로 좀 생각보다 좋은 퍼포먼스를 아직 이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일단 재료 선물로서 단기성 차익 매물들이 좀 출회되고 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영향이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이게 기회예요, 아니에요?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을 일단 보시게 되면은 네. 되게 잘 나왔거든요. 그렇죠. 진짜 잘 나왔고 뭐 이제 영업이익이나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다 컨센서스를 상회했지만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 정말 이 AI 쪽의 수요가 좋았냐 이걸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 데이터 센터 향으로 나가는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역시나 실적이 되게 좋았어요. 데이터 네. 센터 향으로 나가는 것만. 그래서 이게 지금 전분기 대비해서도 뭐 한 매출이 뭐 40% 이상 증가한 흐름들을 보였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AI 쪽으로는 수요가 굉장히 좋다라는 걸 확인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좀 차익 실현 흐름들이 반도체 섹터에 나오고 있지만 저는 이제 이러한 모습들이 좀 다시 한번 기회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가 뭐 단순히 엔비디아 이슈만으로만 또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렇죠. 이제 내년에 되면서 점점 업황들이 좀 개선세가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과 함께 다시 한번 좀 반등을 눌렸다가 다시 돌아가는 흐름들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을 거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 조금 뭐 하락이 나온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좀 기회로서 활용하기가 더 좋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히려 반도체주의 하락을 나는 기회로 이용을 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네. 그게 이스페타시스인지는 아직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그렇죠. 이스페타시스에 대한 증권가의 평을 보면 되게 좋습니다. 뭐 실적도 이제 바닥 찍었다 올라갈 거다. 그리고 목표 주가도 상향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번 하반기에 뭐 예를 들어 한미반도체 STI, 네. PSK 홀딩스들이 신고가를 기록한 것과 달리 이스페타시스는 아직 전고점까지 못 왔어요. 맞아요. 왜 그 증권가 평과 다르게 주가의 괴리가 나타나는 걸까요? 이전에 이스페타시스가 진짜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렇긴 정말 하죠. 큰 상승을 좀 보였었고 그래서 네. 최근에는 이제 HBM 관련주들 좀 중점으로만 좀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스페타시스가 만드는 거는 이제 기판 쪽을 좀 생산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이런 HBM 흐름에는 좀 엮여가지고 움직이지는 못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왜 이스페타시스도 충분히 좀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이런 멀티레이어 보드 기판을 이제 주로 공급을 좀 하고 있는데 주 빅테크 업체한테 많이
많이 공급을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뭐 엔비디아 쪽에도 이제 고객사를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설비 투자를 좀 늘려가는 흐름들 그리고 반도체 업황들이 좀 개선되는 흐름 속에서는 이스페타시가 다시 한번 좀 수혜를 받을 거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이 조금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좀 잘 나왔지만 네. 주가는 좀 부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단기성 이슈들만 조금 소화를 하고 나면은 다시 한번 엔비디아 주가 저는 또 올라갈 거라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스페타시가 또 이제 고객사 엔비디아를 또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충분히 반등을 이제 노려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이스페타시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고 다시 올라설 수 있는 종목이다. 내일장도 업입니까?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좋은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네. 내일은 일단 다운을 드렸습니다. 왜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반도체 섹터 종목들의 전반적인 움직임을 보면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 좀 올랐어요. 네. 좀 오르다가 확실히 이제 실적이 좀 발표되고 나서 차익이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인데 어제 이제 좀 이런 발표 이후로 좀 차익 물량도 좀 출회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내일 정도까지는 충분히 좀 더 반도체 섹터나 이런 이스페타시스도 조금의 다운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이제 그거를 꼭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다시 한번 좀 돌릴 수 있는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저가 매수 기회로서 활용하시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엔비디아 관련 뉴스가 나오고 나서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내일장도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는 있다. 네.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기에 다시 올라갈 수 있기에 오히려 나는 반도체주 중에서 매수 기회로 볼 만한 종목을 꼽아보겠다. 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스페타시스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 보시죠. 요즘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왜냐하면 자꾸 맞아요. 수상 종목 업앤다운 위에 처음 보는 종목들이 뭐 예를 들어 에코아이처럼 맞아요. 세네 기술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 스톰테크 이름부터 좀 특이한데 뭐 하는 회사입니까? 저도 이렇게 신규주에 관심이 많았던 적은 없었던 것 맞아요. 같은데 네. 최근에 정말 뭐 신규주들이 뭐 계속 상승세가 돌아가면서 나오다 보니까 요즘에는 정말 많은 기업들을 좀 이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스톰테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되게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이 업체도 이제 상장한 지는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업체는 주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냐면 정수기와 관련된 사업하고 있습니다. 정수기요? 네, 그래서 정수기에서 우리가 뭐 필터라든지 케이스 요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품들을 전부 다 생산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 외에도 이제 물과 관련된 제품들을 좀 주로 만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커피 머신이라든지 아니면 냉장고에서 요새 물 나오잖아요. 뭐 맞아요. 그런 것들. 이런 제품들을 좀 생산을 하면서 공급하고 있고 상장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조금 이제 생소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정수기 하면 핵심은 필터가 아닌가 싶은데 필터를 제외한 부품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과연 스톰테크가 우리 투자자들의 이런 관심을 끌어낼 만한 그런 매력, 모멘텀이 있을까? 약간 여기서 의구심이 드는데 오늘 그럼 스톰테크의 상승은 정말 동사가 좋아서 산 걸까요? 새내기주들이 최근에 잘 가서 산 걸까요? 뭐 다들 아실 것 같은데 뭐 사실 이제 정수기 사업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썩 매력적이지는 않죠. 네. 근데 뭐 그래도 이 업체의 장점 중 하나는 이익이 꺾이진 않는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되게 안정적으로 실적은 좀 나와요. 그래서 뭐 엄청난 성장을 좀 보이는 기업까지는 아니지만 안정적인 실적을 찍는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기업 중 하나고요. 근데 이제 오늘 스톰테크가 이렇게 20% 이상까지 상승이 크게 나왔던 이유 중 하나는 당연히 본사의 어떤 회사 자체의 매력도보다는 최근 이제 신규 상장주를 중심으로 한 순환매 흐름, 요게 일단 가장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엔 정말 하루하루 정말 다른 신규 상장주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수급이 붙으면 또 단기성 그 수급들도 같이 좀 들어오게 되면서 좀 강한 상승세를 만들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흐름들은 당분간 좀 지속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스톰테크도 내일장 업인가요? 네, 오늘 이제 스톰테크를 제가 한번 주가를 좀 봤더니 네. 조금 더 이제 올라가면 이제 첫날 상장했던 가격대를 넘어설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신규주들을 좀 기술적으로 분석으로 많이 좀 접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요즘에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 이제 신규 상장 그 첫날의 가격대를 넘어서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어느 정도 첫날에 이런 가격대를 넘어설 거라는 기대감들이 요즘에 상장주를 중심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스톰테크도 충분히 추가적인 움직임은 더 나올 거로 좀 보여져요.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최근에 빠지다가 이제 한번 좀 강한 수급이 유입돼 있기 때문에 이런 단기성 수급에 의해서 좀 추가 상승 계속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스톰테크 20% 넘는 급등으로 오늘 마감을 했고요. 추가 상승도 가능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새내기주를 많이 관심 갖고 있는데 네. 또
아예 매력적이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는 상승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못 사겠더라고요. 그쵸, 뭐 예를 맞아요. 들어서 새내기주인데 에코프로 머티라던가 두산 로보틱스라면 뭐 하는 회사인지 매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사겠는데 조금 안 땡기는 종목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럼 그 중에서 우리 정석의 매니저가 요 새내기주는 그래도 뭐 본업도 괜찮으니까 눈여겨보세요 할 만큼 꼽아줄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뭐 결국에는 최근에 이제 새내기주 같은 경우에는 좀 모멘텀 플레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네. 뭔가 본업에 정말 탄탄한 이제 흐름보다는 뭐 어떤 이슈가 등장하면서 이런 모멘텀 플레이가 많이 발생하는 요 흐름들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좀 중점을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좀 봤을 때는 최근에 우둔지팜이라고 하는 이제 신규 상장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의 흐름들이 좀 굉장히 좀 좋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업체는 이제 스마트팜 관련된 기업이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이제 굉장히 큰 규모의 이제 스마트팜을 이제 맞아요.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분야 관련돼 가지고 여기서 기술을 조금 전수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우둔지팜의 흐름이 생각보다 좋은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장주들 좀 매매를 하실 때는 좀 뭐 기술적인 부분도 충분히 좀 중요하겠지만은 이런 이슈적인 측면들 어떤 모멘텀 플레이를 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어떤 것인가 이거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내기주 안에서 이슈가 있는 모멘텀 그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근데 이 스마트팜 안에서 우둔지팜의 경우에는 사우디라는 이슈를 갖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스톰테크까지 봤고요. 다음 수상한 종목은 오늘 제넥신, 뭐 펩트론 이런 제약바이오주들이 네. 움직여줬는데 제넥신의 상승 배경은 뭐였는지 좀 정리해 주실까요? 일단은 정말 오랜만에 바이오주들이 좀 오늘 올라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바이오 섹터들이 최근에 이제 순환매 속에서는 되게 좀 동떨어져 있던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오랜만에 좀 이제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제넥신이 상승했던 뭐 주된 배경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최근에 이제 뭐 오늘만 상승한 게 아니라 한 며칠 전에 이미 한번 산채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넥신의 어떤 모멘텀이 좀 크게 부각됐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유전자 이제 가위 치료제 모멘텀 요게 가장 크게 작용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뭐 제넥신이라든지 마크로젠. 그렇죠. 인트론바이오, 마크로젠 이런 종목들이 일제히 동시에 상승세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때 출발했던 때가 그때 이제 유전자 가위 치료제 모멘텀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그 흐름들이 아직은 좀 지속이 되면서 상승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제넥신이 어떤 부분에서 이제 요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 이제 툴젠의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툴젠의 최대 주주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툴젠이 어느 정도 유전자 가해 치료제 이제 원천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제넥신이 좀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럼 최근 시장의 흐름이 모멘텀 플레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현재 제넥신의 앞으로의 주가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건 뭐 제넥신이 갖고 있는 기술이라던가 모멘텀보다는 이 유전자 치료 관련, 유전자 가위 관련 뉴스가 더 주요한 상황인가요? 지금은 뭐 그럴 수밖에 없겠고요. 네. 이 유전자 가해 치료제가 어쨌든 최초로 이제 승인이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좀 기대감을 갖고 좀 바라볼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좀 파고 들었을 때 유전자 가해 치료제가 상용화 되기까지는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거 치료 한 번 받으려면 25억에서 50억 정도 듭니다. 너무 비싸네요. 그렇죠.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이거를 상용화를 하기에는 당연히 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보험 없고.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환자의 이제 세포를 좀 빼내가지고 거기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전자를 편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제 어려운 기술이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상용화까지 가는 건 당연히 좀 어려울 수밖에 없고 네. 어느 정도 이게 영국 쪽에서 최초로 이제 승인이 났구나라는 거에 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관련주들이 좀 시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이 좀 단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느 정도 현재까지는 좀 테마성 흐름이 좀 더 크게 작용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넥신의 앞으로의 주가 전망, 내일장의 주가 전망은 어떨지 제넥신에 대해서 업앤다운 정리해 주시죠. 지금 이런 유전자 가해 치료제 관련된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하루 또 크게 상승했다가 늘렸다가 상승했다가 이런 흐름들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네. 뭐 많은 이제 모멘텀 플레이가 나오는 종목들의 흐름들 대부분 사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한 차례 이런 강한 상승세를 뽑아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추격 매수 하는 거는 그렇게 좋진 않은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네. 단기적으로 또 한번 눌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제가 내일 의견을 드리자면 조금 다운으로서 의견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하지만 이런 이슈들 유전자 치료제 관련된 이슈들이 다시 한번 또 반복이 된다고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수급이 또 집중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을 좀 잘 체크하면서
대응하자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루 걸러서 이렇게 핑퐁핑퐁하는 주가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내일장의 경우에는 다운 의견 그리고 상승할 때 따라붙지 말자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럼 눌렸을 때 우리가 유전자 치료 관련주를 산다면 네. 제넥신 사는 것보다 아예 그냥 툴젠 사는 게 더 직접적인 거 아니에요? 그럼? 맞습니다. 사실 진짜 우리나라에서 정말 관련된 핵심주를 뽑으라고 하면 툴젠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유전자 가해치료제 관련해가지고 원천 기술 갖고 있는 게 툴젠이에요. 네. 그래서 뭐 사실 이게 상용화되는 건 되게 어렵기 때문에 툴젠도 그렇게 예전에 뭐 부각되지는 않았었던 기업인데 어떤 이 이슈를 좀 강하게 이번에 좀 부각됐기 때문에 주가는 좀 많이 올라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이슈들이 계속 반복되고 다시 한번 또 시장의 이슈들이 좀 강해진다고 했을 때는 툴젠이 좀 추가적인 흐름을 충분히 더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뭐 사용할 수는 없기에 실적으로 변화가 크게 잡히진 않겠지만 네. 유전자 가위 치료가 이제 가능해? 그럼 이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와 한번 협업 혹은 뭐 손을 잡아볼까? 아니, 그렇게 관심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툴젠이라는 기업이 국내 증시 안에서는 가장 기대주로 저희가 선정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수상한 종목은 LG화학이에요. 오늘 2.98%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뭐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도 다들 조용조용 하던데 네. 그중에 LG화학과 LG엔솔이 좀 올랐어요. 뭐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뭐 특별한 이유는 딱히 없는데 제가 그냥 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어느 정도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좀 동향을 봤을 때 네. 약간 경기 민감주를 일정 부분 담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결국은 화학주 중 하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유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죠. 한동안 이제 뭐 90불 이상까지도 올라갔다가 지금 한 76불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런 화학주들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원자재 이제 가격이 좀 비용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맞아요. 어느 정도 메리트 있게 좀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반등에 작용을 줬다라고 보여지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2차 전지 모멘텀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학적 모멘텀과 2차 전지 모멘텀을 모두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인데 최근에 또 낙폭이 워낙 또 컸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바닥권에서 충분히 좀 매수세가 유입된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LG화학 언급하지 말아달래요. 왜냐면은 이 종목이 2차 전지 안 좋다 할 때는 2차 전지로 묶이고 맞아요. 화학 안 좋다고 할 때는 화학 안 좋아서 묶이고 또 그 사업 구조 보면 바이오도 있을 바이오도 거예요.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자꾸 안 좋은 것만 갖다 붙인다고 너무 힘든 주식이다라고 하는데 LG화학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반대로 세 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 지금 그 세 가지 모멘텀이 세 가지 악재로만 작용한 거잖아요. 맞아요. 모멘텀으로 작용할 날도 오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LG화학을 좀 바라볼 때 네. 그래도 2차 전지 쪽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경기 민감주 이런 화학주에서의 모멘텀을 더 크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LG와 관련된 기업들,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뭐 LG 엔솔도 실제로 직접적으로 좀 있고요. 다른 이제 LG 쪽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들은 사실 화학주보다는 다른 종목들이 더욱 많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LG화학의 주가 흐름들을 보게 되면 실제로 좀 화학주의 모멘텀 이런 것들에 좀 더 작용을 많이 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경기 민감주의 좀 관점을 좀 더 무게를 두고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결국에는 이런 종목들이 좀 추가적인 반등세를 이어가려면 경기가 좋아져야 됩니다. 회복돼야 된다. 그렇죠. 지금 그래도 다행히 최근에 물가도 조금 떨어지고 하면서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슬슬 좀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좀 경기 민감주를 조금씩 담기 시작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LG화학은 어느 정도 경기 회복 사이클의 흐름과 좀 같이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네, 현재 LG화학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경기 민감주, 화학주로서의 LG화학이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되는 게 중요한 카드다 했습니다. 그럼 LG화학 내일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저는 일단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도 하고 네. 지금 경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씩은 살아나면서 어느 정도 이런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 저가 매수에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좀 크게 빠질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충분히 추가적인 반등은 좀 더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물론 이 LG화학 같은 경우는 무게가 또 있는 종목이고 그렇죠. 또 경기와 관련된 종목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탄력적인 흐름들은 우리가 좀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이런 종목들 나는 이제 앞으로 경기가 정말 좋아질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하신다면 충분히 지금 구간의 저가 매수로서 좀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기에는 좀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고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움직임 자체는 좀 제한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LG화학까지 알아봤고요. 10가지 종목에 대한 업앤다운 의견 정리해 보시죠. 다운이 많네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펩트롤, 스톰테크, LG화학만 업이고 나머진 다운인데 네. 정성희 매니저님이 이렇게 저희 업앤다운 하면서 가장 많이 다운을 준 날이지 않나 싶거든요. 제가 웬만하면 사실 업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네. 업을 많이 하긴 하는데 최근에 제가 이렇게 좀 오늘 다운이 좀 많았던 이유 중 하나는 결국에는 요즘 시장의 성격이 좀 이래서 그런 것 같아요. 워낙 지금 순환매가 굉장히 좀 빠르고 맞아요. 하루 올랐다고 하더라도 다음날 계속 좀 추가적인 상승세가 연결되지 잘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이거 올라갔다가 다른 것도 올라가고 이렇게 순환매가 워낙 빠른 시장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제가 여기서 이런 종목들 뭐 이스페타시스나 이런 반도체 종목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아예 안 좋게 보기 때문에 다운 의견을 드린 게 아니라 내일 정도는 조금 더 추가적인 쉬어감이 나올 수 있다의 의미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중에서 가장 수상한 오늘의 베스트 종목은 무엇인지 가격 전략과 함께 이야기해 주시죠. 제가 오늘 10개의 종목 중에서 탑픽으로 뽑은 종목은 우리가 아까 생소하다고 얘기했던 스톰테크를 한번 뽑아봤어요. 굉장한 도전인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종목들을 지금 뽑을 수밖에 없냐면 네. 요즘 시장의 성격이 워낙 또 이제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뭐 색깔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뭐 좀 일부 바에도 움직이고 했지만 요즘에 뭐 계속 시장이 바뀌거든요. 바뀌다 보니까 정말 이제 시장에 아직 뚜렷한 주도주가 없어서 자꾸 시장의 수급들이 이 신규주로 계속 몰리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최근에도 계속 연속성 있게 움직이는 거는 이 신규주다 보니까 그런 흐름들이 좀 더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설명을 했지만은 스톰테크가 그래도 이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안정적으로 좀 실적을 찍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이런 모멘텀을 좀 바탕으로 좀 추가적인 매도가 나오기보다는 좀 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톰테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첫날 상장했던 가격대 거기를 오늘 조금 장중에 한번 넘어섰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다시 한번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추가적인 흐름들 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스톰테크를 한번 제가 오늘 탑픽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오늘 가격이 17,980원이 종가예요. 네. 목표 주가는 어디까지 볼 수 있을지요? 제가 이 종목의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그 첫날에 그 가격을 좀 넘어서는 21,000원대로 일단 제시를 좀 했고요. 네. 그리고 스톰테크 오늘 좀 분봉상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은 한 17,000원 선 부분에 굉장히 좀 강한 지지가 좀 확인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단에 손절가로 좀 잡고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가장 수상한 종목은 스톰테크 새내기 주 안에서 골라봤습니다. 또 정성희 매니저님 만나려면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이제 공개 방송은 없고요. 네.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공개 방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MBN 골드 그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거나 아니면 유튜브에 정석일 매니저로 검색을 하시면은 제 공개 방송 참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많이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